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틀빌드의 윤경쌤입니다. 자, 최근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상우 후보자께서 비아파트 중심의 공급 대책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주거 시장은 좀 특별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혼자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삽니다. 다음 이제 뭐 식구가 늘어나게 되면 아니면 내가 좀 여건이 된다면 이런 빌라나 소형 아파트를 선호하고 마지막으로는 30평대 그 이상 되는 아파트를 가고 싶어 합니다. 자, 주거 제도에서는 처음 매달 내는 월세로 집을 살다 돈을 모아서 목돈을 맡기는 전세 제도를 갖다 이용합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죠. 마지막에는 자기 집으로 가는 이런 주거 사다리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현재 이런 주거 사다리가 무너져 버렸죠. 이 원룸에서 아파트로 가는 중간 단계, 이런 빌라들이나 아니면 아파텔, 이런 비아파트 같은 것들이 이 빌라방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고 가면 안 된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 버렸죠. 또 주거 제도에서는 이 전세 사기로 이 전세는 안 된다. 대부분 월세화로 되고 있습니다. 사실 매년 거래되는 이런 임대 건수가 한 200만 건이 넘습니다. 이 중에서 전세 사기는 사실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이로 인해서 정상적인 전세까지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율입니다. 보시면 지금 35%에 거의 육박하고 있죠. 결혼이 늦어지면서 사는 이런 사회초년생들, 고령자들 이런 분들이 늘어나면서 이전 같으면은 4인 가구가 가장 기본이었지만 요즘은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이런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주거 형태는 넓은 아파트보다는 삶이 편리한 곳에 있는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충분히 있습니다. 급감한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실적, 불과 1년 만에 빌라왕 또 전세 사기로 인해서 비아파트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공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 아까 포비아 나온다 했죠. 전세를 싫어하다 보니까는 급격하게 월세로 이런 시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오피스텔은 비아파트 시장에서 큰 축을 차지하고 있죠. 가장 큰 문제는 세금적인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공급 시, 최초의 공급 시에는 주택과 오피스와 다르게 부가세가 더 부과가 되고 취득 시에는 오피스와 같이 비주택적인 높은 비율로 세금을 내야 되고 또 두 채 이상 타게 되면 주택과 마찬가지로 중과가 적용됩니다. 또 종부세, 양도세에도 다 주택으로 합산돼서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세금적인 부분에서 안 좋은 점만 모아놓은 것이 현재 오피스텔의 현실입니다. 또 월세나 전세를 갖다 공급하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임대사업자들입니다. 이런 선량한 임대사업자들이 지금 임대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부가 강제로 이 전세에 대한 금액을 갖다 설정해 버렸죠. 실질적으로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는 공시지가의 한 2배 정도, 거의 180% 가까이 되는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통제한 거죠. 기존의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어도 다음 사람이 낮은 전세밖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돌려줄 돈이 없는 거죠. 대출 받고 싶어도 대출도 안 해주고 팔고 싶어도 징벌적 과태료로 남는 게 없는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불리한 정책으로 인해서 임대시장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피해는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앞에서 보신 상황들은 비아파트 시장의 비정상적인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책 제안입니다. 첫 번째는 소형 주택 및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수 제외입니다. 주거 사다리에서 아파트로 가기 위해서 이러한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분양 여건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세금적인 문제가 많은 오피스에 대한 세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용 중인 주택 수준으로 세금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주택 임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세 보증 범위를
확대해야 됩니다. 가격 통제가 아니라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따라서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안정화시키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주거 사다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임대인들이 충분히 시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임차인들도 충분히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현재 주택시장에 대해서 진단해 봤고, 또 어떠한 정책을 펼쳐야만 정상화될 수 있을지 제안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